지금부터 모두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에 앞서요. 출마 예정자들도 다 좀 참석을 앞으로는 좀 시키도록 하세요. 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못 오게 한 건 아니죠. 그래서 다음 현장 최고위 할 때는 출마 예정자들도 다 참석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 모두 발언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먼저 허성무 위원장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황명선 최고위원께서 출석을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당을 직접 찾아주신 우리 정청래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 당 지도부 여러분께 경남도당의 당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남 현장 최고위원회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실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이었고 지금도 조선, 기계, 항공, 방산, 원자력 등 국가기관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남은 산업 전환의 부담, 지역경제 침체, 청년 유출과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라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될수록 이러한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급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경남을 다시 살리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국가적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남은 동남권의 핵심 축으로서 조선 항공, 방산, 원자력, 미래 모빌리티 등 전략산업과 해양 우주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급 3특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과 예산 제도로 구현될 때 경남은 소멸 대상이 아니라 국가 성장을 다시 이끄는 주역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최고위원 여러분께서 경남도당 당원교육 현장, 거제조선산업과 양식업 현장, 그리고 부산 경남 당원과의 소통 자리까지 직접 찾아주시는 일정은 이러한 균형발전과 비전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경남도민과 당원들께 큰 힘이자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6.3 지방선거에서 5급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실제로 지역에서 꼽힐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중앙당 그리고 정부와 긴밀히 호흡하여 5급 3특 전략이 경남의 산업, 일자리, 인구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에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경남에서부터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를 증명하고 유능한 지방정부, 책임있는 집권 여당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장 최고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과 경남 재도약 그리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경남을 찾아주신 정청래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일정 끝까지 안전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경남은 우리 당의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대통령님께서 계신 정치적 고향입니다. 새해 첫날에도 저희 민주당은 이곳 경남에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출발을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경남 산업의 심장인 창원을 다시 찾으니 새로운 활력과 열기가 피부로 느껴집니다. 최근 부산 경남에서 통합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 내 충정특위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가
또 충청 대전과 함께 손을 잡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 균형 성장이 든든한 양대 축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경남에 와서 지역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허성무 도당 위원장님과 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뵈니 이제 전략적 험지라는 경남이 어느덧 우리 옥토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다가올 6월 지방선거에서 우리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12.3 내란과 관련돼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과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개사과에 필적하는 기만이자 오직 선거만을 노린 사과 코스프레에 불과합니다. 장 대표는 취임 5개월 만에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 어디에서도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명 개정까지 언급하며 쇄신을 약속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절 없는 국민의힘의 미래란 없습니다. 윤석열이 손을 잡은 채 외치는 변화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 당명을 수백 번 바꾼들 결국 도로 윤석열 당일 뿐입니다. 지난 필리버스터에서 12.3 내란을 부정했던 장 대표는 이번 회견에서도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이번 사과를 내란에 대한 반성이 아닌 선거를 위한 위장 사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87조와 제91조는 국헌 물론 목적의 폭동과 헌법 기능 소멸 시도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내란 우두머리는 형법상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부영이 나오는데요. 장 대표는 내란 수계를 엄단해야 한다는 것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윤석열을 내란 수계로 인정하고 엄벌을 촉구하지 않는다면 국민 눈높이에서 시작하겠다는 말도 어떠한 사과도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입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입니다. 해산만이 답입니다. 윤석열은 광주 학살자 전두환처럼 법정 최고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전두환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광주 시민을 학살했고 윤석열은 노상훈 수첩에 빼곡하게 학살 대상을 정리해두고 영구 집권 음모를 모의하고 실행했습니다. 12.3 내란은 12.12 군사 반란의 비극을 21세기에 재현하려 한 명백한 내란 음모입니다. 1996년 8월 검찰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김상희 부장검사는 이 재판이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정확히 30년이 흐른 지금 우리 국민은 다시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할 절박한 역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란 주동자가 반성 없이 큰소리치고 그 추종 세력이 백주 대낮을 어지럽히는 비정상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법상 내란 속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입니다. 특검은 비상계엄의 피해자인 국민의 법 감정을 받들어 내란 속의 윤석열에게 주저없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급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지금의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재외국민투표권 제한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뒤에도 개정 시한을 넘겨 10년 이상 구멍난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국회가 개정 입법을 하지 않는 이상 중요 정책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첫 단추부터 가로막힌 상황입니다. 12.3 내란 이후 광장 시민들의 염원이 모여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가 바로 헌법 개정입니다. 그동안 개헌은 늘 대선 기간에 공약으로 제기됐다가 집권 초기에는 블랙홀이라는 이유로 미뤄지고 임기 후반이 돼서는 레임덕이 왔다는 이유로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우두머리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앞둔 현 시점에서 내란 청산 이후 탄생할 7공화국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첫 단추를 끼우고 다음 단계인 헌개특위 구성으로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개헌 내용에 있어서는 이미 여야 간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라든지 비상계엄에 대한 안전장치 강화, 권력 분산과 국가 균형 발전 의지 반영 등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헌 논의가 권력 구조에만 갇히면 시민들은 정치인들의 권력 나누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화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본권, 가령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권,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정보권, 재난과 위험사회에서의 안전권, 그리고 가족의 부담을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돌봄권 같은 기본권 의제들도 함께 테이블에 올려서 헌법이 권력의 설계도이기 이전에 국민들의 권리장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왕 국회의 입법 부작위를 언급한 김에 늘 법정 시한을 넘기는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기초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작년 12월 3일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그 논의를 위한 정개특위조차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번의 지방선거에서도 계속 되풀이됐던 일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유권자는 내가 뽑을 후보가 누구인지, 정책이 무엇인지 알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이것은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나 게리맨더링에 대한 냉소로 이어집니다. 후보들도 자기가 뛰어야 될 운동장을 알지 못하니 기득권이 없는 신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이 되고 결국 선거는 단순 인지도나 조직력 경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마침 작년에 헌법재판소가 전북 도의회 선거구에 대해서 표의 등가성 문제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 개정 입법 시한을 올해 2월 19일로 못 박았습니다. 이미 법정 시한은 넘겼지만 최소한 헌재가 요구한 시한만큼은 국회에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청래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원 짧게 1분 내에 좀 해주시고요. 너무 길게 하시면 좀 그렇으니까요. 쭉 순서대로 그냥 짧게 한 말씀씩 하시죠. 네, 김혜율 김정호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님, 의원님들 현장 회의 환영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건의를 바로 드릴까 합니다. 예를 쓰고 계십니다만, 우리 경남 도민들은 좀 서운함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타운홀 미팅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지난 대선 때 지금까지도 경남 발전을 이끌어낼 또렷한 대선 공약이나 지금 이행 계획 이런 것들이 아직은 구체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두 가지 연계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다시피 북극 항해 시대는 이재명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 개선에 따라서 교류 협력 또 한반도가 대륙과 연결되는 그런 시대 전환의 변곡점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장 일정이 35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이 예정되어 있고 40년 진해신항 확장이 59선석으로 늘게 된다면 엄청난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그 배후 물류단지가 아주 부족합니다. 따라서 부산, 경남, 경계 지역인 김해와 강서 쪽에 약 800만 평의 그린벨트가 있는데 물론 농경지입니다. 이것을 국가 스마트 물류 배후도시 물류 플랫폼 조성으로 좀 더 좀 가시화하고 가속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창원을 기점으로 고속도로가 기점 종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퍼주고 있는데 창원은 소외받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경남도민들의 그런 좀 서운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도로망 구축계획이 수정계획을 1월 초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원 기점으로 철원에서 부산으로 가고 있는 그 8호 8축을 이거를 창원 기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미 진례에서 밀양까지는 고속도로 3지선이 예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진례에서 빙산 터널을 뚫어서 창원 산단 사거리까지 이렇게 바로 연결시킨다면 이른바 창원을 기점으로 하는 고속도로가 바로 뚫리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주차장화 되어 있는 창원터널이나 동호 쪽 우회하는 이런 교통량의 분산뿐만 아니라 출퇴근하시는 우리 지역 노동자들께도 아주 물류 및 이동에 큰 접근성 개선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창원에서 비음산 터널 진례 간 연결될 수 있도록 수정 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들께서는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1분 내외 말씀해 주시면 양산을 맡고 있는 위원장입니다. 지역 현안은 이미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부울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5급 3특 체제 차원에서도 부울경 선거가 매우 중요한데요. 정청래당 대표님과 지도부에서 부산 경남 울산이 특별하게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실 것을 특별히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산해운구 지역위원장 김승호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박지원 최고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된 경상남도 도의 구조관이 60대 4입니다. 경북도는 또 50 몇 대 이렇게 압도적으로 특정 정당이 한 지역에 의석을 점하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제도에서 대의제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의원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도 중선거구제로 개편에 대한 논의를 당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과 기초원 선거도 역시 이제 2인 이상에서 4인까지 해놓으니까 다양한 정당이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질서를 경남 같은 지역에서는 좀 깨야 되는데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기초원 같은 경우는 3인 이상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에 좀 박차를 좀 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6.3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경상남도 단위로 정말 좀 도민의 심장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좀 거대한 프로젝트를 당에서 차지 좀 준비를 좀 해주셔서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해주시고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창원 지역위원장 이익수입니다. 저도 정책 자료는 어제 허동출 실장님을 통해서 못 드렸고요. 거기 아마 다른 분들 많이 하실 건데 두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저는 노동 출신이기 때문에 노동법원을 지난번 대선 때 만들었던 이 노동법원을 좀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 노동운동이 87년 이후에 이 경남과 부산, 울산 이쪽이 주요한 운동의 거점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창원의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는 시민단체들 전체의 내용입니다. 지금 팔령동에 미군 사격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 굉장히 쟁점이 됐었는데 이것을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은 제가 정책 보고 드릴 때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헤아려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 어쨌든 대표님 연초에 경남에 오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아마 힘내서 지방선거 승리하라는 메시지로 아까도 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마산 합수구 지역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오늘 연초에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아마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 경남 지역
우리 지지자들과 당원들 그리고 특히 특례시가 무너질까 걱정하고 있는 우리 창원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간단하게 물론 정책 제안을 드렸을 텐데 그래도 강조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대통령 두 가지 다 우리 대통령 그 공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대미술관 유치 문제인데요. 이것도 공약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야말로 실천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 둘째는 국립충성형 수련관이 다른 도에는 다 있습니다. 시도에는 있는데 경남은 없습니다. 이 문제도 곧 빨리 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 경남에 큰 힘이 될 것이고 또 대통령님과 우리 민주당의 신뢰를 받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자체가 6.3 지방선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목이 약간 한 20일 정도 목을 많이 썼더니 목이 좀 갔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고위원님들 멀리서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번에 경남에서 굳이 오신 이유가 저로서는 5급 선택 중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그리고 부울경 특별연합이든 어쨌든 수도권에 맞먹는 그런 남쪽의 거대한 도시권을 좀 만들어주자 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광역철도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지방은 수도권에 경남이 많이 소화되어 있지만 경남 중에서는 또 서부 경남이 특별히 많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한 10개 시군이 서부 경남에 있습니다.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고 있고 정말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서부터 부산까지 30분권 이내에 GTX 한 개라도 놓아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년이 부산으로 뺏기지 않고도 부산으로 출퇴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주을 위원장 성년석입니다. 사실은 우리 경남 중에서도 서부 경남 진주를 포함한 서부 경남이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민심을 얻거나 뿌리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이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이번 6.3 지방선거에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부에서 특히 정청래 당대표님이 지난번 이전에 진주에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에게 녹아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당부를 드리고, 특히 황명선 야전사령관이라는 이 닉네임으로 열정을 보이시는 걸 우리 서부 경남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허성무 위원장님이 사실은 도당 위원장을 맡으신 근본이 6.3 지방선거 대비 임무를 맡으신 겁니다. 이걸 당에서 대통령과 당대표와 도당위원장과 서부 경남이 잘 연동하면 아마 서부 경남이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지면 경남과 영남의 어떤 이 이미지와 소문이 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에서 꼭 관심을 깊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위원장 김기태입니다. 저희 지역은 경남의 검은관입니다. 가장 어려운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님께서 지난번 수회 때 몇 차례 다녀가신 결과 우리 지역에도 이제 파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6.3 지방선거에 4개 군에서 단체장 2곳 이상 승리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지역에 여러 차례 선거를 해도 여론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중앙당에서 정청래 대표님께서 꼭 좀 신경 써주셔서 우리 2곳 이상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 내륙철도가 그동안 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지체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 착공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정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함창 위원장 직무대행 주윤식입니다. 저는 그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경의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계획들도 우리 미래함창에는 전부 다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 균형 성장과 발전에 가장 축이 되는 것은 창원이 가지고 있는 이 방산산업의 그 성장 동력과 소재산업을 주로 하고 있는 포항과 이 관계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부곡역을 하나 신설해 주면은 지금 부곡 원천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그 부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하와이도 다시 경쟁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됩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지금 뭐 정책 제안으로서 해두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고려인의 귀국과 더불어서 창녕에 있는 33만 평의 일본군 훈련소 이거를 K푸드와 더불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에 이번에 6.3 지방선거를 갖다가 완전히 돌릴 수 있는 키가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뭐냐면은 이 33만 평에다가 고려인 정착과 회복 촌을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K푸드의 수출 기지를 조성을 하는 겁니다. 제2의 가락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지방에서 서울까지 수송비용 엄청나게 들고 그 다음에 그 제품화가 되면 그 부산물 처리하는 게 큰 문제가 됩니다. 내용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지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시고 지방에 소외되고 있는 이 미래함창이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버스랑 전위원장 강석주입니다. 최고위원회의 경남에서 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그 김기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서부 경남에 대한 배려, 그 남부 내륙철도 좀 조기 착공해 주시고 구정 전에 아마 중앙당에서 좀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셔가지고 착공식을 꼭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조기 개통에도 각별히 우리 당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민주당에서 우리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경남에 대한 좀 이 배려가 좀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당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들 오시는데 경남에 대한 특단의 대책 꼭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양산갑 지역위원장입니다. 최근 정청래 당대표님께서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해 주신 후에 고향 경남에 오니 감회가 새롭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양산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 UN 국제물류센터를 유치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극 항로, 북극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 중요한 의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국토부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실제 실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양산 시민뿐만 아니라 경남 도민 상당수의 식수원인 낙동강이 녹조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 당대표 후보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꽃이 진 다음에야 봄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노무현의 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국토균형 발전,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광주에서 동이면 대구에서도 국민 나라, 국민 통합, 이런 생각들이 절로 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노사모 회원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문재인 대통령의 꿈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김대중 대통령의 꿈과도 일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남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선두 지역입니다. 이곳 경남의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또한 교산, 마산, 도마 항쟁이 상징하듯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기틀 또한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민주주의가 올곧게 갈 수 있도록 많은 헌신과 노력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남에서 2026년 현장 최고회의를 엽니다. 경남의 가치, 고도 성장의 빛과 그리고 그 속에서의 또 그림자를 동시에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통합의 시동은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먼저 시동을 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런 통합의 분위기 속에서 소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현안도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동대구, 창원, 가덕도, 고속화철도,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남부 내륙철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저희가 하나하나 잘 챙기겠습니다. 올해 경남 예산 중에서 중소형 조선사 RG 특혜 보증 지원 705억 원, 피지컬 AI 기술 개발 400억 원 등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마련됐는데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저희 지도부에서 거제 굴 양식 현장을 갑니다. 경남은 굴 생산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거제만 하더라도 굴 양식 면적이 932헥타르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0여 명이 이 굴 양식 이 사업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니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이분들의 삶의 애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3 비상개혁 내란 사태에 대한 주동자들, 우두머리 피의자,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있는 날입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를 보면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 이렇게 구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전두환 못지않은 그런 내란의 잘못을 저질렀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또한 노태우만큼 중죄를 지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전두환과 노태우처럼 못지않는 죄를 지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에 대해서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형량이 부여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 되는 것을 이번에 내란 비상경 꿈조차 꿀 수 없을 정도의 중형이 구형되고 그리고 선고도 중형으로 결론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고 했습니다. 특검에서 중형을 구형하고 그리고 사법부에서 엄중하게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철진한 썩은 사과 수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특검에서 결심, 구형을 하고 있는 이때에 사과쇼를 했는데 쇼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비상경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사과드린다. 이게 아무 말 대잔치 아닙니까? 잘못된 수단이었다. 비상경 내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비상경 내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비상경 내란에 대해서 잘된 수단이 있었습니까? 잘된 수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말해보세요. 심산 비상경 내란의 목표, 목적, 그리고 일으킨 것 자체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개사과라고 그럽니다. 분노합니다. 사과의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비상경은 전시, 준전시에만 허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헌법을 얘기하면서 전시, 준전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한 것 자체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사과했어야 합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과거는 역사의 평가에 맡겨두고 개헌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나아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비상경 내란이 과거에 100년 전, 200년 전에 과거의 역사입니까? 지금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를 외치는 내란 옹호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했습니까? 손절했습니까? 윤 어게인 세력은 지금도 계엄이 정당하다고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세력과 단절하지 않고 이 세력을 꾸짖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덮자고요? 계엄과 탄핵의 강에 이미 빠져버린 국민의힘, 아직도 본인들이 그 탄핵과
내란에 강해서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까? 사과를 하려면 사과에 정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담아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과해야 될 이유를 얘기해야 됩니다. 진심 어린 사죄가 없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열거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고 퉁 치면서 역사를 과거에 맡기자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사과의 가장 잘못된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을 열거한 다음에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재발 방지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해야 사과가 되는 겁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절연하겠다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유감입니다. 저는 가락시당 청소봉사를 하고 나서 철진한 때늦은 썩은 사과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말씀드렸는데 그 기대마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이러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내란 옹호 정당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끊어야죠. 그리고 통일교 신천지 특검 받겠다고 얘기해야죠. 그래야 내란과 단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통일교 특검은 하자 그러면서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까? 뭐 있습니까? 신천지하고? 또 하나, 당명을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당명 변경이야 국민의힘 소관 사항이겠죠. 그런데 식당 간판 바꾼다고 불량식품을 만들었던 그 식당에 손님들이 가겠습니까? 때만 되면 당면 바꾸고 때만 되면 당 로고 바꾸고 때만 되면 당 색깔 바꾸고 그런다고 그 당이 없어집니까? 바뀝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름을 바꾼다고 개명한다고 장동혁이 아닌 게 됩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당명을 어떻게 바꾸든 윤 못 잊어 당, 윤 물망초당 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태로 아무리 당명을 바꾼다고 한들 내란 자유당, 내란 DNA당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보고 헛된 짓을 한다, 부질없는 짓을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당명을 바꾸기 전에 당의 체질을 바꾸십시오. 당명을 바꾸기 전에 당의 내란 연루자들과 손절하십시오. 내란 옹호 세력과 단절하십시오. 그것이 당명을 바꾸는 것보다도 시급한 일이지 않겠는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진짜 내란의 체질에서 환골탈퇴했다라고 본인들이 입증하고 싶으면 통일교 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부터 받으세요. 또한 내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12.3 비상계엄을 왜 했는지, 누구랑 상의했는지, 12.3 비상계엄 내란 기획자들을 수사하겠다는
종합특검부터 본인들이 나서서 하자고 얘기하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진정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새 분의 최고위원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투표 참여 시 2명의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고 오늘 온라인 투표를 하지 못한 당원께서는 내일과 모레 ARS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도 함께 진행됩니다. 권리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 경남에 와서 최고위원 하면서 우리 지역 위원장님들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들었습니다. 많은 내용이 대통령께 하시는 말씀인가 할 정도로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당에서 할 일은 당에서 하고 대통령께 전해드릴 부분은 전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께서 제209차 경남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념사진